루안스크 지역에 점령된 스타로벨스크에도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여러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도달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에피소드는 어려운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에 대한 긴 서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점령된 스타로도벨스크에 정밀 타격을 가한 주제는 정말로 복잡하며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은 이를 선전용 속임수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월 22일 스타로벨스크에 대한 타격 이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요한 군사시설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러시아 전자전 및 무인기 루비콘 부대의 본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실들도 밝혀졌습니다. 같은 건물의 옛 기숙사에는 민간인들도 있었고 그들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점령에 인질이 된 현지 대학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는 급진적인 군사적 실용주의가 있었습니다. 즉 점령지에 남아 러시아 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협력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비극에서 오는 깊은 충격과 인간성을 잃지 말자는 호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대중 앞에 꺼내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바로 가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든 전사와 이 전쟁의 모든 우크라이나 희생자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부차, 마리우폴 또는 옐레노프카에서의 비극을 입에 거품을 물고 부정했던 러시아인들과 똑같이 행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무슨 가짜뉴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결국 어떤 쓰라린 진실이라도 직시할 수 있는 성숙하고 문명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냉혹하게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로보벨스크의 비극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라 무엇보다 크렘린의 전쟁 범죄인 이유와 이 비극을 이용해 러시아 선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복잡하고 정말로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따지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확실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우크라이나 시민 보호를 위해 내린다면, 그리고 군인들 중 누군가가 우리가 뒤에서 지키고 있는 자기 국민들에게 총을 쏘려고 한다면, 앞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을 쏘려고 한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명령을 우크라이나에 내릴 사람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5월 22일 아침 점령된 루안스크 지역의 스타로벨스크에서 현지 텔레그램 채널들은 정말로 어린 소년들을 찾는다는 공지로 넘쳐났습니다. 사범대학 기숙사 건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실종된 아이들을 부모와 지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레알나야 가제타였고 이후 다른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레알나야 가제타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다티브를 분석하기 전에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은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컨택트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는 아직도 열려있고 일부는 스타로벨스크 사범대학 공식 그룹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올렸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애도의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러시아인들이 공개한 사망자 명단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스타시아 바실렌코는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지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5월 23일에는 그곳에 첫 애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렉산드라 코브팍의 페이지에는 지난 3일 동안 애도와 작별 인사가 담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2월 26일에 마지막 공개 사진을 올렸습니다. 19세 안나 포그레브니첸코의 장례식에는 선정가들이 찾아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촬영했습니다. BK 페이지에도 사람들은 애도와 위로, 추모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숨진 다샤 세르두크의 가족들은 선정가들에게 그녀가 공격 이후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샤가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마지막 사진은
자신의 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텔레그램 채널들은 공격 직후 처음 몇 분 동안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숙사 공격 현장의 영상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격 직후 몇 분간 촬영한 사람은 극소수였고 공유한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정보 환경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은 선전용 소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수장 레오니드 파세치크가 공격의 결과를 담은 사진과 영상의 공개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도벨스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5월 22일 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스타도벨스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루안스크 국립사범대학교인 스타로도벨스크 칼리지의 기숙사가 일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공격 당시 그곳에는 약 8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21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러시아 국방부 산하 루비콘 부대 본부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드론 개발과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참모부에 따르면 그 본부는 캠퍼스 단지의 행정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점을 오늘 방송 내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한 외국 기자는 메두자 매체 그는 기숙사 근처에서 파괴된 스타로벨스크 직업 전문대학 건물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범계가 아니라 바로 직업 전문대학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은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지만 이상한 우연의 일치고 사실상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기자가 두 번째 건물에 가고 싶어 했지만 러시아 보안 요원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기자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찍을 게 없고 피해자들은 모두 여기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거기도 공격을 받았지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러시아 보안 요원들은 기자들에게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촬영하라고 명령했고 그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스타도벨스크의 고골권장 1번지에는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스타로벨스크 전문대학과 루안스크 사범대학교 스타로벨스크 칼리지입니다. 이 두 학교는 각각 다른 경영진, 다른 교육과정, 다른 웹사이트, 심지어 행정 건물도 다릅니다. 스타로벨스크 전문대학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루안스크 사범대학교 스타도벨스크 대학은 회색 5층 건물에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강의실과 기숙사가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숙사와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가장 냉소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인들은 학생들을 방패 삼아 군사 인프라를 숨겼습니다. 교육대학 행정실은 소셜미디어에서 대학 생활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서는 당연히 군인들이나 군사장비 같은 것은 실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대학의 소셜미디어에는 이 대학이 군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로벨스크 전문대학은 어쩐 일인지 2025년 9월 이후로 학생들과 함께한 사진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희생자들 중에 이 대학 학생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문대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보안 당국은 그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단순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기자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 비극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대의 보복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밤 러시아는 특히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사용하여 키이우와 키이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인들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복합 공격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듭니다. 스타로벨스크에 대한 공격의 결과를 러시아인들은 미디어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헌화 행사를 조직했고
러시아 여러 도시의 대형 스크린에 애도의 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점과 카페, 국기를 조기로 내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메시지들이 곧바로 정치적 구호들과 번갈아 나왔습니다. 비록 이 선전 영상의 주인공들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흥미롭게도 그들 중 누구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하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항상 아이 또는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18살이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같은 건물에서 분명히 군사적인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이 나타납니다. 왜인지 이틀이 지난 후인 5월 24일 에야 이른바 외국인 기자들을 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로 크렘린의 충성적인 블로거들이 있었고 이들은 크렘린인 내러티브를 퍼뜨려온 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이보우즈 같은 사람입니다. 즉 러시아 투데이의 특파원으로 단지 아일랜드 출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아드 알라프입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 있는 알아라비아 특파원으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충돌 지역 방문 경력이 있습니다. 조반니 피니, 러시아에 거주하며 일하는 이탈리아 언론인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취재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스타도벨스크에 크렘린에 완전히 충성하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안스크의 선전원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 기자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탈리아 기자가 대학 기숙사 사건을 설명할 때 소위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인들은 공격 이후 단 한 채의 건물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왜 기숙사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미래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드론 조종사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결론은 첼레빈스크 지역에서 루비콘 부대의 드론 조종사로 여성들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실의 공통점은 루비콘이 실제로 여성들만을 모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타로벨스크 기숙사에서 사망한 대부분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스타로벨스크에서는 실제로 바로 그 루비콘이 여성 드론 조종사를 모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스타로벨스크의 비극은 잔인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증거입니다. 크렘린에게 점령지의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과 청소년들조차도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 방패일 뿐이며 러시아 군인들은 그 뒤에 자신들의 레이더와 드론 본부 등을 숨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언젠가 그곳에 공격이 올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격이 오면 그들은 사람들을 구하러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시신 위에서 선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주제에 대해 모두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군인들 중 누군가가 우리가 뒤에 설 자기 국민들에게 총을 쏘려 한다면 우리는 앞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설 것입니다. 그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을 쏘려 해도 우리는 앞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설 것입니다. 그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을 쏘려 해도 우리는 바로 뒤에 설 것입니다. 앞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요. 그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을 쏘려 해도 우리는 바로 뒤에 설 것입니다. 앞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요.